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진행을 맡고 있는 윤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호림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일요일의 건강경제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건강경제학 진행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팁을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네. 어떤 주제로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난임이 주제입니다. 네. 난임을 할 건데요. 난임은 이제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이제 늦게 하시기 시작하면서 임신이 잘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7쌍 중에 한 쌍이 네. 난임이라고 해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난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서울시 한의사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원 수석부회장님 모셨고요. 문재현 의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두 분 모셨고요. 자, 그럼 난임이 이제 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밤에 늦게 퇴근하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그런 피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그 여성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나이도 늦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막상 이제 여유가 돼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또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초조해하고 그런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불임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뭐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이제 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한 명도 출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원발성 불임부터 또 출산을 했지만 또 둘째 아이를 못 가지게 되는 그런 불임까지 여러 종류의 불임이 있습니다. 근데 난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보통은 아까 이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35세가 넘어가면 6개월 돼도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난임이 생기는 원인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렇게 난임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그 결혼 연령이 좀 늦춰졌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20대 후반이면 다 결혼을 하셨는데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30대가 넘어서 결혼을 하시게 되고 또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시는 경우보다는 또 몇 년 기다렸다가 가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대 중후반 정도 돼서 이제 아이를 계획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난임이 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임신을 했었어도 굉장히 피곤한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유산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조금 있다가 나중에 좀 가지려고 좀 과도하게 오랫동안 피임을 하다 보면 생식 능력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많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난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방에 난임으로 인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원인이 남성도 원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성분들만 오셔서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친정엄마, 맞아요. 무슨 제임처럼 오셔서 하시는데 사실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의 통념 때문에 오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성들도 원인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는 제 남녀의 수태 능력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25세가 이제 수태 능력이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는 32살이 되면은 임신 능력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세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여성이 41살 정도가 되면 임신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44살이 넘어가면
임신은 거의 힘들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더라도 임신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50세 정도가 넘어가야 그 이제 임신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태 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먼저 오시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원인을 이제 따져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원인이 거의 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임의 원인이 한 30-40% 정도로서 남녀 원인이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이 한 10%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남자분과 여자분,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같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네. 남성분들은 조금 멋쩍어 하시고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시는데 사실 반반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벗어나서 손잡고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의 확률이 20%, 시험관 아기 확률이 30에서 40%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난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기 검진이나 이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예전부터 보면 후궁들이 네. 왕자를 잉태하려고 진맥 잡고 한약을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의학적인 이런 그 사실 아든 낳는 약 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지금 저희가 그 한의 서예에서도 네.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처방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은 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예전에 이제 궁궐에서부터 우리가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한약을 많이 복용을 했고, 또 한약뿐만 아니라 이제 배에다 뜸도 많이 뜨고 또 기혈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침치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생리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월경이 좀 불순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좌약처럼 좌약같이 한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좌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한약을 이렇게 달여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김을 쓰는 이런 좌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임신 능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실 이 인공수정이나 이런 양방적인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의학적인 방법을 먼저 선행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제 예전에는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한의원에 먼저 들려서 치료를 맞아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방으로 또 가보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 다 해보시고 뭐 인공수정이든 아니면 체외수정이 그런 걸 다 해보시다 안 되면 그제서 이제 한방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실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한의원에 먼저 오신다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 이제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으시면 그 우리 그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제 수정란이 착상을 하려면 자궁 내막 세포가 두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mm 정도, 최소 6mm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8mm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약을 복용을 하면 실제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자궁의 내막 모양이 있는데 그게 그 이제 돌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정란이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한약을 복용을 하면 그 이제 우리 그 공 던지고 받을 때 찍찍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돌기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방 치료의 장점은 그 이제 한의학 치료로 자연 임신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자연 임신이 안 됐더라도 이런 이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할 때 그 임신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방 치료로 난임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의계에서 난임 환자분들한테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네, 그 현재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이제 이런 이제 난임 관련 지원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한방 쪽에는 아직 지원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2009년도서부터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뭐 부산, 익산시, 또 인천 이런 그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24%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뭐 성공률 자체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이제 실제로 난임 환자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령이 높으면 또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좀 연령이 좀 젊은 분들 아무래도 임신이 더 잘 되니까 그 성공률이 좀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성북구에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난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북구에서의 난임 사업의 특징은 부부 난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모두 여성들의 그런 이제 생식 보조술이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그런 데만 지원되는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성북구에서는 부부 모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모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모두 문제인 경우는 10% 정도고 남성 따로 여성 따로가 40대 40이니까 절반 80%가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한의계에서 하는 사업에는 네, 어떤 측에서 문제가 생기든 모두 지원해 주시면 우리 난임 환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또 한방 난임 치료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좋은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이제 뭐 아기를 임신하는 거는 이제 우선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배란이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고 또 그런 이제 수정이 된 아기가 이제 엄마 자궁 속에서 이제 착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착상이 돼야 이제 엄마 자궁 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출산이 되는 건데 이런 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 많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이제 착상이 안 되는 원인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빈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혈액이 부족해서 자궁에 딱 달라붙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녹용이나 이제 사물탕 같은 거를 처방을 해서 투여를 하면은 이렇게 혈액이 풍부해져 가지고 착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일 많이 잘 알고 계시듯이 착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 배가 차가워서 그래요. 자궁이 차가워가지고 그러면 항상 뭐든지 차가우면 이제 응결이 돼서 잘 붙지를 못하죠. 따뜻해야 잘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엄마 자궁이 좀 차가운 경우에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온경탕 개통약을 쓰면 잘 됩니다. 또 그 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엄마의 자궁이 이제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나쁜 피라고 그러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멍이 들 때 그렇게 파랗게 나쁜 피가 맺히듯이 자궁에 이런 나쁜 피가 맺혀 있으면 착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이제 동사물탕 같은 걸 써서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자궁 내막에 이제 찌꺼기들이 많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도담탕이라고 하는 약을 쓰면 잘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탕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착상을 잘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특히 이제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가 난임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난임 증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게 한방 치료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외 수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뭐 제왕절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한방 치료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그 이제 자궁이나 아니면 자궁 주변 조직들이 이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관 점액의 질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면 자연 이제 정자가 우리 그 이제 수정학으로 가기 위해서 잘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궁의 안정성,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자궁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한방 난임 치료의 부가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 여성 질환이 전반적으로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경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월경 곤란이 있을 때, 물론 이런 경우 이제 월경 곤란이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난임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반적인 여성 건강이 그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래 이제 난임 진단 후에는 이 환자분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두통이 생긴다거나 소화불량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불안감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한방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생식술을 통한 그런 이제 임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한방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르몬제 투여를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부종도 심하시고 비만도 많이 오시는 분들, 여성분들 많으신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체외 수정 하실 때 정말 고통이 심하거든요. 네, 여성들의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줄이는 치료, 네. 한방 치료 장점이 있다고 또 할 수 있겠네요. 그 치료하는 것들 중에 사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뜸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난임에 좋은 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뜸은 이제 몸을 이제 차갑게 돼 있는 상태를 이제 개선시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뜸을 하면은 이제 그 열기로 피부가 따뜻해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내장 기관까지 따뜻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임의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궁이 이제 차가워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이제 차가워서 이제 불임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체열 진단기로 진단을 해보면 유난히 이제 자궁이 있는 아랫배 쪽에 이제 파랗게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부위가 많이 차갑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뜸을 뜨는데 그냥 뜸만 떠도 좋지만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배꼽 주위에 뜹니다. 그래서 배꼽에다 떠도 되고 배꼽 주위에다 떠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생강이나 마늘을 얇게 썰어가지고 피부에 붙여놓은 위에 거기다 이제 쑥뜸을 넣고 이제 뜸을 뜨게 되면 원래부터 이제 쑥이 갖고 있는 따뜻한 그런 기운이 전달이 되고 또 마늘이나 생강이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차가운 거를 좀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우리가 이제 어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궁 속에 나쁜 피가 고여 있는 경우에도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혈을 없애주는 경우에는 이제 뜸을 뜨는데 그 뜸 뜨기 전에 이제 배꼽 위에다가 소금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뜸을 놓고 뜨게 되면 우리가 소금은 우리가 김장할 때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딱딱한 김치를 이렇게 물르게 해주잖아요. 그만큼 이제 속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피도 묽게 해서 이제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금을 놓고 그 위에 뜸을 뜨게 되면 어혈이 없어져서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잘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뜸 뜨시면 좋습니다. 뜸 잘 뜨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일단은 체중이 뭐 이렇게 정상이었는데 체중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정상이었는데 체중이 줄어서 말랐다거나 이렇게 몸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 사실은 임신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체중이 과체중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상시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합성 조미료, 그 다음엔 가공된 육류와 같은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이 남녀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흡연은 정자를 손상을 시키고 수정란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음주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유산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카페인의 섭취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다 식후에 커피 한 잔은 기본적으로 많이 마시고 뿐만 아니라 일어났을 때 그냥 기상으로 바로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난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드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과도하게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산의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녹차도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미용을 위해서 많이 섭취하는 우리 음식들이 아마 난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 30, 40대 이런 난임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평소에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키우신다면 난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방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임신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더 편안히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